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2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20분 안짜기니. 오늘 다룰 작품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헤라클레스 이야기를 모티브한 작품으로 진정한 영웅이란 무엇인가란 주제와 함께 원래 신이었으나 인간이 되어버린 헤라클레스가 진정한 영웅이 되어 다시 신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다룬 작품 헤라클레스입니다. 본 영상은 헤라클레스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헤라클레스의 시작은 진정한 영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문학과 예술, 영웅의 여신 뮤즈가 등장하는데 진정한 영웅이란 뭘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할게요. 좋도록 해요. 뮤즈는 헤라클레스가 태어나기 오래전 세상의 시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 거인족의 지배로 세상은 혼돈과 어둠만이 존재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우스가 나타나 거인족을 물리치면서 세상은 평화로워지고 제우스 신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올림포스에선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 헤라클레스의 탄생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리는데 헤라클레스 너무나 귀여워. 오, 힘이 센데. 제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구름으로 만들어낸 페가수스를 선물로 주고 이에 기뻐하는 헤라클레스를 보며 많은 신들도 덩달아 즐거워하는 가운데 눈물 나네. 평소 제우스를 못마땅해 하던 저승의 신 하데스가 등장합니다. 그래, 저승세계는 어떻소? 그냥 맨날 그렇죠. 쉬어가며 해야지. 일에 치여서 죽겠어. 일에 치여 죽는다? 그래, 어디 두고 보지. 사실 하데스는 제우스를 몰아내고 자신이 올림포스를 정복하여 세계를 지배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그 계획에 대한 성공 여부가 궁금했던 하데스는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운명의 새 여신에게 헤라클레스가 자신의 계획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 꼬마가 나중에 내 쿠데타 계획을 망치거나 하진 않겠어? 앞으로 정확히 18년 후에 별자리같이 바뀔 거야. 운명의 시간이 오면 그대의 사악한 손으로 악마와 거인족들을 풀어주리라. 한땐 의시되던 제우스도 마침내 몰락하리. 그래, 내가 지배한다고. 좋아하긴 일러 헤라클레스와 싸우면 당신은 지게 돼 있어. 뭐야! 자신의 미래를 본 하데스는 헤라클레스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부하인 페인과 페닉을 부르고 페인, 페닉, 신은 어떻게 죽이게? 못 죽여요. 안 죽잖아요. 먼저 그 꼬마의 생명을 인간처럼 짧게 해야 돼. 그날 밤 페인과 페닉은 모두가 잠든 사이 헤라클레스를 인간 세계로 데려와 그에게 인간이 되는 물약을 먹입니다. 이제 다 된 거야? 한 병 다 마셔야 완전히 인간이 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누구요? 그때 근처에 있던 암피트리온과 알크메나가 나타나며 헤라클레스에게 물약의 남은 한 방울까지 먹이는데 실패하고 없애? 그래. 페인과 페닉은 뱀으로 변신하여 인간이 된 헤라클레스를 죽이려 하지만 물약을 모두 마시지 않아 신의 힘이 남아있던 헤라클레스는 그 뱀들을 간단히 해치웁니다.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 고민하던 암피트리온과 알크메네는 헤라클레스를 아들로 거둬들이고 헤라클레스의 엄청난 힘에 당해낼 수 없었던 페인과 페닉은 하데스에게 헤라클레스를 없앴다는 거짓 보고를 올립니다. 제우스와 헤라는 헤라클레스가 인간이 되어버려 더 이상 올림포스에서 함께 살 수 없게 되자 그를 멀리서나마 지켜보기로 하고 헤라클레스는 양부모의 손에서 건강히 자라 어느덧 소년이 됩니다. 제발 이번만은 사고 치지 말고. 알았어요. 인간이었으나 신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헤라클레스는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해 걸핏하면 대형 사고치기를 일쑤였고 그런 헤라클레스에 사람들은 저주받은 아이라며 그를 배척합니다. 어떤 땐 다른 어딘가에 저의 세상이 있을 것 같아요.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내던 헤라클레스는 어딘가에 자신을 맞이해줄 세상이 있을 거라 믿으며 그곳에 찾아갈 것을 결심하고 이를 곁에서 지켜보던 암피트리온과 알크메네는 헤라클레스에게 아기를 주었던 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널 주었을 때 목에 걸려있던 거야.
이 목걸이는 신의 상징이지. 이게 궁금증을 풀 열쇠예요. 당장 제우스의 신전에 달려가서 두 분을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전 궁금해요. 헤라클레스는 집을 떠나와 자신이 아기 때 지니고 있던 목걸이를 들고 제우스 신전에 찾아가는데 전능하신 제우스님, 제가 누구죠? 전 어디서 온 거죠? 내 아들, 내 귀여운 헤라클레스. 수년 만에 만난 아버지한테 한다는 인사가 고작 그거냐? 제우스 신이 아버지라면 그럼 난 자동적으로 바로 신이지. 누군가가 널 유괴해서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단다. 헤라클레스, 네가 진정한 영웅이라는 걸 보여준다면 넌 다시 신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진정한 영웅이 되죠? 먼저 필록테테스를 찾아가거라. 다시 신이 되기 위해 진정한 영웅이 되기로 결심한 헤라클레스는 제우스가 불러온 페가수스와 함께 필록테테스를 찾아갑니다. 우린 지금 필록테테스란 분을 찾고 있어요. 필이라 불러. 필! 정말 만나서 반가워요. 난 영웅이 되고 싶어요. 진정한 영웅이요. 미안하지만 못 도와줘. 잠깐요. 그런 꿈 가져본 적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루고 싶은 간절한 꿈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영웅을 길러보는 게 내 꿈이었어. 신들이 밤하늘에 별자리를 만들어줄 만큼 대단한 영웅을 말이야. 다들 그랬겠지. 저게 필의 제자래. 하지만 꿈이란 허무한 거야. 결국엔 더 큰 실망만 하게 되니까. 필록테테스는 그동안 많은 영웅들을 키워냈으나 모두 끝마무리가 좋지 않아 결국 위대한 영웅이 되지 못하였고, 그 실망감에 지친 필록테테스는 더 이상 영웅을 키우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었지만 헤라클레스의 끈질긴 설득과 제우스의 번개 한 방을 맞고는 헤라클레스를 마지막 제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필록테테스의 모진 훈련들을 소화하며 성인이 된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기 위해 테베로 향하는데 여인이 공경에 빠진 것 같은데? 그 길에서 메가라라는 여인이 강의 신 넥서스에게 붙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 그 아가씨를 풀어줄 것을 부탁하는... 잠깐만요, 애승씨. 내가 처리할 테니까 딴 데 가서 노세요. 자신의 도움을 거절하는 메가라에 잠시 주저하던 헤라클레스는 넥서스가 먼저 자신을 공격하자 그를 해치워버리고, 그 후 강물에 젖은 몸을 말리던 메가라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이름이... 메가라예요. 남들이 맥이라고 불러요. 그러는 근육질 도련님은 남들이 뭐라고 부르죠? 난 헤라클레스라고 해요. 태워다 드릴까요? 난 괜찮아요. 다 큰 여잔걸요? 잘 가요, 원더보이. 헤라클레스는 다시 테베로 떠나고 혼자 남은 메가라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하데스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립니다. 내 음모에 필요한 강물의 수호신을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랬더니 강물은커녕 콧물조차 없잖아. 그건 내 잘못 아니에요. 헤라클레스라는 원더보이 탓이지. 사실 메가라는 과거에 자신의 죽은 애인을 살리기 위해 하데스에게 영혼을 팔았고, 그 대가로 하데스의 노예가 되어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름이 뭐라고 했었지? 헤라클레스. 뭐야? 하데스는 메가라가 말하는 헤라클레스가 진정 제우스의 아들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메가라를 이용하여 그를 시험해봅니다. 남자애 둘이 골짜기에서 놀다가 그만 산사태가 나는 바람에 바위에 묻혔어요. 싫어요. 난 고소공포증이 있다고요. 헤라클레스가 커다란 바위를 들어올려 남자애로 변신한 페인과 페닉을 구해주면서 그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헤라클레스의 힘을 깨달은 하데스는 그를 죽이기 위해 히드라를 등장시킵니다. 이런 건 훈련할 때 전혀 안 배웠잖아요. 헤라클레스는 이리저리 피하다 결국 히드라에게 붙잡혀 위기를 맞이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지. 확 죽이기. 하데스는 승리를 예감하며 자축에 담뱃불을 붙이는데, 그 순간 헤라클레스가 바위산을 무너뜨려 히드라를 쓰러뜨립니다. 영웅이란 소리 이제 들을만 하겠죠? 이에 하데스는 화병으로 불타오르고, 그날 이후부터 헤라클레스는 모든 시민들의 영웅이 되어 엄청난 스타가 됩니다. 히드라 이후에도 많은 괴물들을 헤라클레스에게 보냈으나 모두 손쉽게 해치워버리는 바람에 그의 영웅담만 더 늘려주었던 하데스는 메가라에게 헤라클레스의 약점을 알아올 것을 명령하고, 원더보이의 약점만 알면 돼. 내 일은 다 했어요. 애당초에 내 노예가 된 것도 다 남자 때문이었지. 딴 여자랑 타다 났잖아. 이번 일은 너도 응할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 자유 말이야. 메가라는 헤라클레스의 약점을 알아오면
하데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에 헤라클레스를 찾아 나섭니다. 한편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에게 자신의 영웅담을 이야기하며 신이 되게 해줄 것을 부탁하는데 오늘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제가 신이 되는 날이요. 아직은 아니야. 네가 진정한 영웅이라는 걸 증명하진 못했어. 그리스에서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없어요. 유명하다고 해서 꼭 그게 진정한 영웅인 건 아니란다. 이 마음속을 들여다봐라. 아직도 자신이 진정한 영웅이 아니라는 제우스의 말에 낙심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던 헤라클레스는 갑작스런 극성 팬들의 등장으로 몸을 숨기고 필록테테스가 이 극성 팬들을 몰아내느라 자리를 뜬 사이 메가라가 헤라클레스에게 다가와 데이트를 제안합니다. 나랑 살짝 놀러 나간다면 아마 염소 사부님이 펄펄 뛰겠죠? 나만 따라오면 내가 아주 재밌게 해줄게요. 몰래 노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요. 조심해요. 미안해요. 발목이 약해서. 당신은 나처럼 특히 좀 약한 데 없으세요? 난 그런 거 없어요. 헤라클레스에게 신체적인 약점이 없다는 사실에 메가라는 아쉬워하고 헤라클레스는 어릴 적엔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며 그녀에게 외로웠던 유년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메가라는 영혼까지 바쳤으나 자신을 떠나버린 애인을 떠올리며 헤라클레스에게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거짓말쟁이가 되려고요? 당신은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건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란 거예요. 메가라는 자신에게 솔직히 다가오는 헤라클레스에게 호감을 느끼지만 사랑에 대한 아픔이 있던 메가라는 그에게 느낀 설렘을 애써 부정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또 헤라클레스를 떠올리는 자신의 모습에 결국 메가라는 자신이 헤라클레스를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데스의 음모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결심합니다. 그래, 비밀이 뭐였어, 맥? 딴 여자한테 가서 알아봐요. 난 손 뗄래요. 평생 동안 자유롭게 살고 싶지 않네. 마음대로 해요. 그를 이길 순 없어요. 약점이라곤 전혀 없대요. 분명히 약점이 있어, 맥. 하데스는 헤라클레스가 메가라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메가라가 그의 유일한 약점임을 깨닫고 또 내가 헤라클레스를 즉각 대령하여라 하고 명령하면 너는 저 여자가 저럴 줄 알았어. 헤라클레스가 상처받게 될 거야. 그때 헤라클레스와 페가수스를 타고 가다 떨어져 기절해 있던 필록테테스가 하데스와 함께 있는 메가라를 발견하고 헤라클레스에게 메가라와 만나는 것을 반대하는데 내 말 좀 들어. 그 여자 내 이상형이라고요? 맑은 사기꾼이야. 널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단 말이야. 그 여잔 두 얼굴의 사기꾼에다가 그만해요. 거짓말장이야. 필록테테스의 말을 부정하던 헤라클레스는 감정이 격해져 실수로 자신의 스승을 때리고 맙니다. 그래도 너만은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른 애들하고 마찬가지야. 사랑에 빠져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제자의 모습에 필록테테스는 운동장을 나가버리고 혼자 남게 된 헤라클레스는 하데스를 만나게 됩니다. 넌 하이데스, 저승의 신이지 않냐? 헤라클레스, 자네가 계속해서 내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나? 제발 하루만 자네 영웅놀이 좀 휴업해줬으면 고맙겠어. 안 그랬다간 네가 아끼는 사람이 다치는 수가 있으니까. 무시해버려요. 앞으로 24시간 동안 난 전혀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러면 사랑하는 맥은 자유의 몸이 돼. 그 대신 맥을 안 다치게 하겠다고 약속해. 그러지, 그건 약속할게. 만약 맥이 다치게 되면 넌 힘을 되찾게 될 거야. 헤라클레스는 메가라를 지키기 위해 24시간 동안 힘을 잃는 계약에 승낙하고 헤라클레스의 힘을 모두 빼앗은 하데스는 메가라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주며 헤라클레스에게 그녀가 원래 자신의 부하였음을 밝힙니다. 네가 그렇게 사랑한 네 아가씨가 내 부하였다는 거 몰랐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믿어줘요. 정말 미안해요. 헤라클레스는 그동안 메가라에게 속아왔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하데스는 별자리가 뒤바뀌는 순간 제우스가 옛날 거인족들을 가두었던 번개 감옥을 열어주며 거인족들과 함께 올림포스 신전을 습격합니다. 갑작스런 거인족들의 습격에 제우스를 포함한 많은 신들은 꼼짝없이 당해버리고 하데스는 헤라클레스를 없애기 위해 인간 세계에도 키클롭스란 거인을 보내는데 어쩌려고 그래요? 힘을 못 써서 싸우면 죽어요. 상관없어요. 힘을 빼앗겼음에도 키클롭스를 상대하려는 헤라클레스에 메가라는 고소공포증이 있었으나 갇혀있던 페가수스에 올라타고
마을을 떠나려는 필록테테스를 찾아갑니다. 헤라클레스를 도와주세요. 내가 나쁘다는 거 알아요.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그인 죽게 돼요. 쟨 네 상대가 못돼. 저거 덩치 많고 골은 비었어. 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 거야. 끝을 볼 때까지 해볼 거야. 필록테테스의 말에 헤라클레스는 도구들을 이용하여 키클롭스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지만 키클롭스가 떨어지며 일어난 충격으로 건물의 기둥이 헤라클레스를 덮치는데 헤라클레스 위험해요. 그때 메가라가 헤라클레스의 대신 기둥 밑에 깔리고 맙니다. 헤라클레스는 계약의 조건이었던 메가라가 다치자 계약이 깨져 다시 힘을 되찾게 되고 맥, 뭐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면 정신이 나가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어서 하이데스를 막으세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약속할게요. 헤라클레스는 메가라를 필록테테스에게 맡겨둔 후 올림포스로 떠납니다. 올림포스 신전에 도착한 헤라클레스는 신들을 모두 풀어준 후 회오리 거인인 스트라토스를 이용해 모든 거인족들을 빨아들여 소멸시켜버리고 그 후 기둥에 깔린 충격으로 목숨이 위태한 메가라에게 날아가지만 메가라는 헤라클레스를 기다리다 그만 숨을 거두고 맙니다. 네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야. 살릴 거예요. 헤라클레스는 메가라를 살리기 위해 하데스가 있는 저승세계에 오고 저승의 강에 있는 메가라를 발견하는데 맥은 이제 저승 시민이 됐기 때문에 전처럼 펄펄한 맛이 하나도 없다고. 내가 맥 대신 죽을게. 원수의 아들이 대신 이 죽음의 강에 영원히 갇히시겠다고. 맥을 내보낼게. 네가 대신 들어가. 하데스와 거래를 한 후 저승의 강에 들어간 헤라클레스는 메가라에게 닿기 전에 생명력을 빼앗기며 죽을 위기에 놓이지만 아니 이놈의 가위가 왜 이래? 생명권이 끊기질 않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강에 뛰어들었던 헤라클레스는 그 순간 진정한 영웅으로 인정되어 다시 신이 됩니다. 헤라클레스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사실 그러니까 말 좀 잘해주라. 없었던 일로 덮어주자고. 알았지? 모든 계획에 실패한 하데스는 위기감에 헤라클레스의 비위를 맞추며 제우스에게 좋게 말해줄 것을 부탁하지만 부탁 중 메가라에게 함부로 손대는 바람에 헤라클레스의 분노를 사고 헤라클레스의 펀치로 저승의 강에 빠진 하데스는 자신이 처리했던 영혼들에게 붙잡혀 사라지게 됩니다. 헤라클레스는 메가라의 몸에 영혼을 되돌려 그녀를 되살리고 왜 저 같은 걸?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면 정신이 나가죠. 둘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입맞춤을 하려던 순간 하늘에서 제우스가 헤라클레스를 올림포스로 불러내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어머니 헤라를 만나게 됩니다.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너는 한 여자를 구하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어. 넌 진정한 영웅이야. 진정한 영웅이란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란다. 헤라클레스는 많은 신들의 축하를 받으며 자신의 집인 올림포스 신전으로 돌아오지만 인간이었던 메가라는 함께 올림포스에서 살 수 없었기에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에게 그녀와 함께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밝힙니다. 그토록 신이 되어 자신이 속해야 할 세상에서 살아가길 원했던 헤라클레스는 메가라의 옆이 자신의 세상이라며 인간 세계로 내려가고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던 제우스는 하늘에 헤라클레스의 별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이에 위대한 영웅의 스승이 되고 싶었던 필록테테스의 소원도 이뤄지고 헤라클레스는 메가라와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의 곁에서 모두의 영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헤라클레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티브하였지만 시청 연령을 고려한 많은 각색으로 인해 실제 신화의 내용과 많이 다른데요. 특히 실제 헤라클레스의 어머니는 본작에서 양어머니로 등장한 알크메네인데 이를 헤라로 변경하며 헤라클레스는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닌 신의 아이로 각색되었고 원래 신화에서 헤라클레스와 대적했던 헤라가 부모가 되면서 원작과 달리 하데스가 빌런 포지션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밖에도 페가수스와 스승인 필록테테스 등 많은 차이점이 있고요. 원래 헤라클레스 신화가 비극이었기에 디즈니식의 엔딩을 위해선 많은 각색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유명한 일화인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이 작품에서 정확히 표현되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헤라클레스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